네, 안녕하세요. 주식 코칭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 오전장도 난리가 났었는데 아침에 코스피 매도 사이드가가 걸리면서 이제 주가 지수가 조금 많이 빠지는 흐름 보여줬잖아요. 네, 이게 많이 빠지는 흐름에서 이제 여태 계속 수급을 받아왔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주가가 조금 많이 빠지는 흐름 보여줬거든요. 네, 최근에 SK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 위주로만 이제 수급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네, 오늘 이제 주가 하락이 이제 여태 수급을 받지 못하던 종목들로, 다른 종목들로 수급이 돌 것이다라고 조금 예상을 했었는데, 꼭 오늘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이제 사무신용 관련해서, 그리고 금리 관련해서, 이제 오늘 오전장에서는 은행주 위주로 조금 관심을, 이제 은행주가 좀 주도 섹터를 이루고 있고, 좀 나머지는 관심을 받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산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오늘 저희 함께 살펴볼 거고요. 네,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AI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AI 하면은 뭐 앞서 말씀드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있고, 뭐 엔비디아, 그리고 뭐 브로드컴, 뭐 여러 기업들이 있죠. 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주가 상승률이 되게 어마무시하게 많이 증가를 했는데, 네, 여기서 저희가 질문 하나 던지고 가야 돼요. 이제 아무리 좋은 AI 반도체가 있더라도 전기가 부족하면 데이터 센터를 과연 돌릴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쉬운 정답이죠. 네, 불가능합니다. 전기가 없다면 이제 데이터 센터를 돌릴 수 없다는 게 당연한 얘기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만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바로 전력 인프라 산업인데요. 이제 전력 인프라 산업이 이제 뭐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공장, 그리고 배터리 공장처럼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이제 이런 산업들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이제 변압기나 이제 배전 설비, 그리고 전선, 이제 송전망까지 전력 밸류체인 전체가 좀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왜 전력 설비 인프라가 이제 단순 경기 민감주가 아닌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산업으로 재평가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기업을 관심 있게 살펴보면 좋을지 오늘 저랑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제 전력 설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지부터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일단 먼저 발전, 송전, 변전, 그리고 배전, 소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구조인데, 먼저 다들 잘 아시겠지만 발전 단계에서는 뭐 석탄, 네, 석탄이나 천연가스, 그리고 원전, 뭐 태양광, 풍력 이렇게 있겠죠. 이런 다양한 에너지원들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고요. 네, 그리고 그대로 여기서 만든 전기를 그대로 보내면 안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장거리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전력 손실이 조금 많이 크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송전 단계에서는 전압을 조금 크게 올려서 먼 거리까지 전력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제 그 다음 단계인 변전 단계에서는 이제 상황에 맞게 전력을 조절해주는 단계고요. 그리고 마지막 배전 단계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가정이나 그리고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전압을 낮춰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 바로 T&D, 송전 배전 인프라인데요. 이제 트랜스미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네, AI 시대에서 이제 전기를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 양을 많이 이렇게 만드는 것도 물론 많이 중요하겠죠. 네, 근데 하지만 이제 그 전기가 필요한 데까지 이제 안정적으로 보내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측면에 있다라고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얘기 말씀드려 볼 건데요. 네, 그래서 왜 갑자기 전력망 투자가 왜 중요해졌을까요? 네, 크게 4가지 이유로 나눌 수 있는데, 네, 이제 첫 번째는 심각한 노후화에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 전력망 평균 연령이 약 40년 수준이고, 이제 송전선로의 70% 된 지 이제 약 70% 정도가 25년 이상 경과가 지난 상태입니다. 네, 유럽도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요. EU 이제 노후 배전망 40% 수준이 거의 40년 이상, 미국과 비슷하죠. 네. 인데요.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전력망이
하나의 연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대부분의 설비가 괜찮다 하더라도 이제 가장 오래되고 취약한 한 구간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전체 시스템 전체가 이제 조금 장애로 조금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조금 문제예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력망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과제다, 필수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얘기 말씀드려보면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오랫동안 투자가 많이 부족했다는 점인데요. 네, 이제 국제에너지기구인 이제 IEA 2023년 기준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2023년에는 이제 약 5,800억 달러로 발전 부문 투자에서는 5,800억 달러, 그리고 반면에는 전력망 부분에서는 이제 3,700억 달러의 수준에 그쳤거든요. 이제 그래서 전기를 만드는 발전 투자는 계속 늘었는데 이제 전기를 전달하는 도로 역할을 하는 전력망 투자는 조금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자동차는 이제 계속 늘어나는데 이제 도로 확장은 계속해서 하지 않고 있다는 구조인 거죠. 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그 다음에 이유가 뭐냐? 그 다음 이유 말씀드리면 네, 바로 AI 데이터 센터인데요. 이제 데이터 센터는 이제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이제 훨씬 많은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네, 이제 IEA 전망 따르면은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수요 증가 속도는 이제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엄청나다는 거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미국 버지니아 북부 지역에서는 이제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에서 이제 전력 공급 문제로 신규 연결이 제한되는 사례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AI 투자가 이제 GPU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전력망 투자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리고 다음 내용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다음 내용 말씀드리면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르면 1, 2년이면 완공이 되거든요. 네, 근데 송전망 구축에서는 이제 5년에서 길게는 15년까지 걸리고,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몇 주면은 됐는데 이제 최근에는 2, 3년까지 늘어나고, 대형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4년까지. 근데 4년이란 시간이 되게 길다고 보실 수밖에 없는 게, 이게 22년도에 저희가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이제 22년도에 챗GPT가 처음 나왔어요. 근데 지금 4년 후인 26년에는 이제 에이전트 AI 이런 것도 나오고, 이제 피지컬 AI까지 나온 상황이죠. 이제 4년이란 시간이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이런 변압기의 리드 타임이 길어지면은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이게 큰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공급은 천천히 증가하는 구조에 있고, 이 구조가 이제 전력 설비 기업들의 가격 결정력을 만들어주는 구조에 있다라고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가장 먼저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변압기인데요. 이제 변압기가 단순히 이제 전압을 올리고 내리는 장치가 아니라 이제 전력망 전체에서 이제 전기가 이동하는 길목을 관리하는 핵심 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발전소에서 이제 생산된 전기는 수천 볼트인데 이제 그대로 장거리 이동하면 아까 손실이 너무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수천만 볼트를 수십만 볼트로 올려서 장거리의 손실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이 역할을 하는 게 승합이라고 하고, 그때 필요한 게 승합 변압기입니다. 네, 이제 반대로 저희가 이제 가정에서 사용하는 거는 이제 220V잖아요. 이제 220V로 이제 낮춰서 최종 공급을 하는 게 이제 강압이라고 하고, 이때 필요한 게 강압 변압기입니다. 예, 이제 그래서 발전소가 계속 늘어나도 변압기가 필요하고, 이제 데이터 센터와 공장이 늘어나도 변압기가 이제 계속 필요한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변압기의 공급 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근데 문제가 변압기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면 변압기 계속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변압기는 쉽게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변압기가 왜 쉽게 찍어낼 수 없냐고 이제 같이 함께 살펴보시면은, 이제 변압기가 이제 왜
하기 어려우냐면 이제 고객별 맞춤 생산이라는 점, 그리고 수작업 의존도가 높다는 점, 그리고 소재 수급이 조금 구리나 전기강판 이런 원자재 공급 병목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제 소재 수급이 조금 쉽지 않다는 점. 그래서 이제 리드 타임이 조금 길어지는 건데요. 리드 타임이 21년에는 이제 50주밖에 안 됐어요. 이제 과거 변압기가 50주 수준에서 이제 최근에는 120주까지 늘어난 거죠. 네, 이러면은 대형 제품의 경우에는 또 최대 4년까지 대기해야 된다. 아까 4년이란 시간이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 부분 조금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판매자 우위 시장으로 조금 변하기 시작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내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냐라고 말씀을 드시면 뭐 히타치 에너지, 뭐 지멘스 에너지, GE 버노바, 슈나이더, 미쓰비시 너무 유명하죠. 네, 이렇게 국내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있고 국내 수혜 기업으로는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뭐 LS 일렉트릭, 산일전기 이렇게 있죠. 네, 여기서 이제 이런 전력 산업 인프라가 좀 중요한 게 이제 조금 수주를 이제 해봤냐 이런 레퍼런스가 좀 중요한 시점에서 이제 국내 기업들도 레퍼런스를 조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많이 중요하다. 그래서 수혜를 조금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변압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전력망에서 좀 중요한 게 이제 전기를 많이 만들고 전압을 아무리 조절해도 결국에 이동시키지 못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전선이 그래서 전력망의 혈관이라고 조금 많이 비유를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많이 조금 관심받고 있는 기술이 HVDC 초고압 직류 송전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게 해상풍력이나 AI 데이터 센터처럼 전기를 멀리 보내야 되는 환경에서는 기존 방식보다 효율적인 HVDC 투자 확대가 좀 필요한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볼 기업, 이제 봐야 될 기업이 뭐냐? 바로 LS 일렉트릭인데요. 네, 이제 최근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LS 관련 공시 이슈로 이제 주가 변동성이 조금 크게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LS 일렉트릭 자체 수주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지주회사 공시 과정에서 좀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조금 해프닝에 가깝다고 보시면 좋고 이제 LS 일렉트릭 자체의 수주 문제나 실적 악화는 아니라고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실제 전력 인프라 성장 방향성 자체는 좀 변하지 않았다고 저는 좀 판단하고 있고, 네, 그래서 좀 투자 관점에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단기 노이즈와 장기 구조적 성장을 조금 구분해야 되는데 이제 뭐 수요가 있고 이제 공급 구조 그리고 가격 결정력, AI 수혜 이런 세 가지 핵심 논리가 조금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서 저는 LS 일렉트릭을 아직까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출 데이터 함께 볼 건데 이제 실제 숫자로만 봐도 아직 성장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제 5월 전력기기 전선 수출입 통계 잠정치 함께 보시면은 이제 초고압 변압기의 수출은 여전히 조금 증가하고 있다는 것. 수출 금액은 이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초고압 변압기 수출이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이렇게 보이고 있고 이제 북미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와 전력망 교체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제 북미는 이제 나이가 이제 전력망이 이제 좀 노후화된 지 엄청 오래됐어요. 뭐 40년 이제 평균 나이가 40년이라고 아까 초반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평균이 40년인 거지 그보다 더 오래된 것들도 많거든요. 네, 이런 지점에서 이제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네, 그래서 이제 LS 일렉트릭에서는 이제 북미 데이터 센터향 제품 공급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조금 확인을 했고요. 이제 올해만 이제 두 건의 수주가 확인된 걸로 알고 있고, 네, 이제
그래서 26년까지 수주 잔고 확대와 이익 개선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조금 좋게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고 있는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조금 고수익성 프로젝트가 증가할 것으로 조금 예상이 돼서 이익률이 조금 개선이 돼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25년에서 28년 전망치가 조금 47 연평균 성장률이 47.9%에 달할 것이다. 조금 전망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조금 차트 얘기 보면서 조금 말씀드릴 건데, 네, 이제 조금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제 전력 설비 기업들이 이미 AI 인프라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폭이 올해 초부터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어요. 네, LS 일렉트릭만 이제 먼저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보시면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이제 2026년 초 1월 2일이고 이게 5월 7일이거든요. 여기서 거의 280%나 이제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게 조금 200% 가까운 이제 상승 흐름을 조금 보여줬는데, 이제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최근 고점 대비 이제 조금 조정이 조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5월 이제 고점 34만원 여기 부근에서 이제 현재는, 이건 아까 전에 캡처한 거긴 한데, 아까 오전만 봐도 21만원 후반에서 그리고 22만원 초반까지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거의 30%나 이제 조정을 받은 건데, 저는 이게 조금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조정의 원인을 보자면 조금 다양한데요. 조정의 원인을 먼저 보시면은, 원인 4가지 이렇게 말씀드려보면은, 이제 26년 이제 1월부터 280% 이렇게 수준이나 올랐잖아요. 이 부분에서 단기 차익 실현에 물량이 출회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 섹터로 최근에 뭐 삼성전자 ETF나 이제 하이닉스 이제 레버리지 ETF 이런 2배 레버리지 ETF가 나오면서 수급이 다 반도체 섹터로 쏠렸어요. 이 대장으로부터 조금 수급이 쏠리는 흐름이 보여주면서 이제 전력기기 섹터에서 조금 일부 자금도 이탈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국내 전력기기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이제 글로벌 피어 대비 조금 높아졌다는 부담이 생기면서, 네, 조금 주가 조정이 생겼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렸죠. 이제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오전부터 걸리면서, 네, 이제 어제와 같은 수급 이동이 아닌 이제 시장 전체가 다 같이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이제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게 주가가 빠진 이유가 뭐 실적이나 산업 방향성이 좀 훼손되었기 때문이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현재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 확대나 이제 북미 전력망 교체 그리고 배전 설비 공급 부족이라는 이런 큰 흐름이 지금 변하지 않았고, 그래서 5월 전력기기 수출 이제 데이터 보셨다시피 조금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1월부터 이제 이어진 상승 추세선이 이렇게 완전히 훼손된 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아직 완벽히 이제 훼손되는 흐름은 아닌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빠지고 있는 흐름인데, 이제 기술적 분석이 좀 의미가 있냐? 의미가 좀 크진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기간 급등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현재 시장 전체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수급 이동도 적당한 선에서 조금 뭐 SK 하이닉스로 이제 많이 삼성전자로 이렇게 수급이 많이 쏠렸으니까 이제 적당한 선에서 빠져야 조금 발생하는데, 이렇게 기존에 시장을 주도하던 종목들도 이렇게 너무 많이 빠져버리면은 이제 계속 하락되는 상황에서도 이제 이런 수급도 다시 대형주로 쏠릴 수 있다는 조금 그런 점을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추가 조정 가능성도 열어둬야지 되고, 이게 단순히,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오를 거야. 이런 기대감은 접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장 전망을 조금 지켜볼 때, 좀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이제 조금 시장 양상이 어떤 양상으로 조금 움직일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뭐 사모신용 우려 관련해서 금융섹터 말고는 이제 크게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무리 좋은 기업이다 하더라도 현재 시장처럼 전체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이제 무작정 매수를 바로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손절 라인은 조금 짧게 가져가면서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이 조금 유효하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5이평선을 이제 조금 타면은 다시 5일 이평선, 이동평균선을 이제 같이 타야지 다시 올라타야 조금 상승하는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싶고요. 이제 손절가는 좀 짧게 가져가는 이렇게 짧게 죄송합니다. 조금 짧게 이렇게 가져가시면서 조금 손실은 조금 덜 하지만 저는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기업 펀더멘탈을 두고 봤을 때 이게 좀 뭐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대형주 쏠림, 이제 수급 쏠림 이해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환율도 많이 오르기도 했고 이런 점도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지금 이제 고점 대비 주가 하락이 조금 과도하게 됐다고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손절가 짧게 잡아가면서 이동평균선 올라타면은 한 번쯤 진입은 해볼만 하지 않은 종목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기업이다 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LS 일렉트릭이 이제 단기 주가 변동성이 아니라 이제 조금 26년 이후에도 AI 전력 인프라가 얼마나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냐, 실적으로 연결되는 구간이 어느 정도냐,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시장 대응하시느라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 이제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